자, 여러분 작업하시면서 여러 리메이크 케이스들 종종 받아보시죠? 저도 기공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리메이크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마진을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컨택 또는 바이트 등을 수정하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엑소캐드에서 바이트를 한번 좀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보철물에 바이트가 조금 높다거나 아니면 조금 낮다거나 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악이랑 하악을 물려놓고 스캔을 한 다음에 이 위치 관계만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소캐드에서 바이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바로 이 케이스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13, 14, 15번에 크라운이 들어가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교합을 물리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이렇게 물리면 잘 물리는 것 같지만 이 교합이 약간 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쉽게. 이 환자가 위에도 보철이고 아래도 보철이기 때문에 교합이 쉽게 틀어지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는 정확한 교합을 못 물리고 보철물 디자인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할 때는 정확한 교합을 물리고 다시 스캔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간단하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드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한 데이터 불러오기. 네, 작업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반대쪽을 보면 반대쪽이 제대로 잘 물려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합 데이터를 스캔을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교합 수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악 또는 하악 하나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캔 앱이 열렸고요. 여기서 핀 모델 아닌 솔리드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베이스 찍는 단계에서 상악과 하악을 같이 올려놓고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캔이 다 됐으면은 완료.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됐으면은 저장이 되면은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정해야 될 프로젝트 캐드 데이터를 열어놓고선 포트 모드로 진입한 다음에 툴에서 Add Mesh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메쉬 타입에서 바이트 얼라이먼트 스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내가 스캔한 데이터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 다음 OK 버튼을 누르면 네, 자, 이 네 가지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뉴는 새로 스캔한 바이트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새로 스캔한 상악과 하악의 포지션이 만약에 트랜스퍼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스캔을 한 모델이라면은 정확히 교합기 위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대신 만약에 먼저 스캔한 데이터들이 교합기 안에 있었더라도 그 위치는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만약에 먼저 스캔한 원본 데이터가 교합기 모듈 안에 있다면은 그 위치 관계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스캔한 데이터는 상악의 위치만 바꿔준다는 거죠. 만약에 원본 스캔 데이터가 이렇게 교합기 안에 있는 데이터라면은 새로운 바이트 스캔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이 교합기 모듈 안에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바이트 스캔 데이터도 트랜스퍼 플레이트를 사용했으니까 원본 데이터의 위치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바이트 스캔 데이터 안에 붙일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바이트 얼라이먼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네, 바이트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고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엑스포트 모드를 끄고 위자드로 돌아오면은 상악과 하악을 매치시키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점씩 클릭을 해서
매치를 해주시고요. 하악 먼저, 다음은 상악. 네, 이렇게 매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아티큘레이터에 가지고 있던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다시 잡고 네, 캔슬을 할 수가 없어요. 캔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클리어를 해야 돼요. 움직임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다 클리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다 디세이블 돼 있죠. 이게 메뉴들이. 다음에 아티큘레이터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포지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메뉴에 대해서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교합기 안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크라운도 이렇게 교합기 안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교합기에 있는 이 위치 값은 그대로 놔두고 상악의 위치만 조금 움직이고 싶다 할 때 이제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바이트 스캔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고요. OK를 누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뉴, 하악은 고정을 시켜놓고 상악만 이동한다는, 하악을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합기 모듈을 사용할 때 트랜스퍼 플레이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악 모듈입니다. 그래서 하악을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교합기 모듈에 들어있는 모델의 위치 값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원본 데이터에. 자, 다시 여기서 위자드로 돌아간 다음에 매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눌렀는데 교합기에 있는 프루트루전, 레트루전, 무브먼트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있던 값 그대로. 열어볼까요? 교합기 모듈을. 교합기 모듈을 열어도 그 위치 값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교합기의 모듈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 거기에다가 상악의 위치만 조금 살짝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위치값을, 상악과 하악 모두 새로운 위치값을 적용을 해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아티큘레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힌지 교합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한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메뉴 선택하든 두 번째 메뉴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아까 작업했던 크라운의 바이트가 얼마나 높았었는지 구학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이렇게 많이 높아졌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넥스트 모드로 하신 다음에 프리폼 머지드 레스토레이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머지된 것을 지우고 다시 프리폼에 가셔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저는 두 번째 후자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더 수정할 때도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 다음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완벽한 교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엑소캐드에서 교합을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교합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